이건 손목인데요. 수분관 증후군 그러죠. 다른 말로는 터널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영상 검사와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분관 증후군은요, 여기 손목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바닥이 차요. 손가락이. 그런 것을 수분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 가면요, 가장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든요.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요. 그런데 초음파라는 것도 있어요. 초음파. 기기가 발달되면서 해상도가 좋아졌죠. 1mm 이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수분관 내 정중신경의 압박의 변화를 진단하려는 시도가 많이 발전된 거예요. 수분관 내에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구조적 원인을요. 그래서 민감도는 78%예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병이 없다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특이도는 87%예요. 특이도가 더 높아요, 맞죠? 초음파 해가지고 깨끗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수분관 증후군이 아니다 라는 것이 확률이 87%라는 거죠. 많이 좋아졌어요. 기계가. 신경이 장시간 압박이 되게 되면 신경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눌려가지고 신경의 형태학적 모양을 변화를 보고요. 그래서 수분관 증후군 판단을 하거든요. 압박을 받는 부위는 눌려져가지고 단면적이 있죠. 작고 납작한 형태가 돼요. 반면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반대쪽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죠. 신경이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는 오히려 더 단면적이 증가해지는, 볼록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는 거죠. 눌려주는 부위는 납작, 그 위에는 물러가더라, 단면적이 증가되더라 라는 것을 보고 이게 보이면은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뭐죠? 수분관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CT를 찍어가지고 뼈의 모양도 봅니다. 뼈의 모양이 이렇게 뾰족하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생각보다 수분관이 뾰족하고 좁구나라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골줄도 보잖아요, CT. MRI를 봅니다. MRI를 보면 가장 확실하죠. MRI 보면 신경의 변화가 보여요. 신경의 변화도 보이고, 그리고 또 압박되는 염증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검사가 MRI가 되겠죠. 엑스레이는 기본이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초음파, 그 다음에 MRI가 되겠죠. CT는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찍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치료인데요. 대부분은 비수술 치료를 해봅니다. 수술을 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근데 다 달라요. 이완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느냐, 그리고 증상의 정도가 심하냐, 중하냐, 경하냐, 원인 질환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수분관 증후군은 죽을 듯이 아프지가 않아요. 증상이 심하다 하지만은 대부분 막 그냥 경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나는 엄청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겠죠. 또 보존적 치료에 다 해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나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안 아프고 싶어요 라고 그런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거는 자극의 제한이에요. 습관적인 동작이 있죠. 타자를 많이 한다든지 빨래를 많이 한다든지 등등의 습관적인 동작이나 자극을 제한하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걸 먼저 생활습관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레이저 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 치료 등등을 물리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부목 고정이에요. 기스를 댄다든지 보조기를 딱 댄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고정을 해줘요. 손기스, 반기스 등등이에요. 손목을 중립 위치에서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딱 중립 위치에서 해서, 이거는요 심한 경우보다는 경증에서 도움이 돼요. 경증 심하지 않은 경우에. 또 그래서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거 해가지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깁스해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만 하세요. 밤에라도 고정기구 부목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요.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약 먹어야 되겠죠.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그리고 또 신경약도 줍니다.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신경병증 치료약이에요. 또 찌릿찌릿한 게 좀 좋아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약들이 많아요. 비슷한 그런 종류들의 약을 복용을 해봅니다. 경미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먹는 약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먹는 약이 되겠죠. 근데 약을 계속 먹어보는데 장기간 계속 아파하던 환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 쓴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오랫동안 아픈 분들은 약물 치료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요. 스테로이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래도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에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중신경 근처에 맞습니다. 압박이 풀리고 염증이 좋아지면서 압력이 줄어들면서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정중신경에 너무 안 돼요. 찌릿찌릿하거든요. 정중신경을 피해서 초음파를 잘 보고 주사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요, 단기간의 효과는 상당히 좋아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이 되지 않습니다. 잘 쓰면 정말 약이 돼요. 그리고 신경운동치료예요. 신경운동치료. 최근 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신경운동치료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신경활주입니다. 신경활주. 신경 무슨 활주로도 아니고 무슨 신경활주래요?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스트레칭이죠. 이런 스트레칭. 경증 및 중도의 수분관 증후군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최근에 효과가 좀 좋아요. 비이술적 치료 중에서 신경운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분관 증후군 환자들도 재활을 한다는 거죠. 재활은 모든 병에 다 할 수 있는 좋은 치료예요. 자, 뭐 오늘은 간단한 이런 내용도 알아봤거든요. 영상에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준비했어요. 첨가하려고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정중신경이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도 사실은 정중신경이 눌리고 있거든요. 오른쪽 보니까 더 많이 눌렸죠. 납작해졌어요. 여기는 바로 뭐 때문에 눌린다고요? 여러가지 압력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막이 여기 굵어졌죠. 근막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빡 누르는 거예요. 눌러주니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오른쪽은 완전히 눌려져가지고 납작해졌죠. 크로스 섹션이 작아진 거예요. 단면적이. MRI 보면은 확실하게 보인다 그랬죠. 여기는 회색으로 정중신경이 괜찮게 보입니다. 근데 왼쪽 보니까 하얗게 보이죠. 왜냐면 눌려가지고 하얗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올라갔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가 부어요. 정중신경이 붓겠죠. 그러면서 역시 여기에 비해서 약간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눌려져가지고 납작해졌죠. 여기는 그나마 동글동글한데요. 여기 납작해진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되고 납작해지고. 그러면은 역시 MRI 보니까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수분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겠죠. 초음파 한번 보고 그리고 MRI 보면은 뭐 진단 다 끝난 거죠. 비수술적 치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과사용을 금지하자. 생활습관을 개선하자. 생활습관 개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손목을 위로 하는 거예요. 오버 익스텐션. 요거를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목하죠. 부목을 하고 약 먹고 약을 잘 먹습니다. 원인 질환도 치료하셔야 되겠죠. 당뇨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 원인 질환을 치료해주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주사도 맞아보게 됩니다. 보호대를 잘 해줘야 돼요. 보호대를 낮에만 하고 밤에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24시간 하는 것이 좋고 정 힘들다 그러면 야간에만 해도 도움은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도 하고 있죠. 일할 때도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은 어쨌든 손목이 강하게 쓰여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냥 위로 해주는 거는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자,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신경 활주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신경이 늘어나요. 정중신경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쭉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신경 활주에 도움되는 신경 운동 치료가 되겠죠. 재활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부어가지고 화끈화끈거리면 냉찜질 하십시오. 온찜질 해가지고 신경이 더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아프면 냉찜질. 생활습관 개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차는 것도 이렇게 귀찮다 그래가지고 푹신푹신한 방석을 깔아놨습니다. 엉덩이에 까는 방석을 이렇게 손목에 받쳐주기만 해도 좀 편해지게 되겠죠. 병원에 가시면은 이런 여러가지 물리치료 합니다. 초음파, 전기치료, 물리치료 등등을 해서 여기를 조금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요. 이것저것 안 되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안 보고 그냥 놓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고 정중신경을 피해서 주사를 잘 놓으면은 생각보다 스테로이드 주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신경 활주 운동입니다. 그 왼쪽은 중립 위에서 주먹을 꽉 쥐는 중립이 팍, 그리고 여기는 또 중립 위에서 신전,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까지는 무지를 붙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로 펴주는 거죠. 주먹 펴기 위로. 너무 간단한 그런 신경 활주 운동. 또 다른 신경 활주 운동은 무지를 펴줍니다. 무지 신전, 중간에는 전완부를 회외전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주는 거예요. 중립위에서 이제 회외전 해주는 회외전. 여기는 또 반대쪽 손으로 무지를 스트레치 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고 요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간단하죠? 이렇게 신전이에요. 신전, 회외전 이렇게 스트레치. 요거만 6가지만 조금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치료법이 많죠.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 잡는 근력 강화, 보조기, 생활습관 개선,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6개월 이상 소요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보존적 치료는 더할 나위 없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게 바로 안 좋아져요. 수술은 최후의 방법인데 수술을 해도 아프다 그래요. 신경이 돌아오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요. 수술을 하더라도 보조기 해줘야 돼요. 초반에 깁스, 부목 고정 해줘야 되고 바로 안 좋아진다. 신경은 천천히 좋아진다. 6개월 정도 보는 거예요. 재발도 10% 정도 수술하고 나서 재발을 하거든요. 보존적 치료 충분히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면 되겠죠.
예방이 중요하더라. 어쨌든 과신전하지 말고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약 잘 먹고 릴렉스 해주고 물리치료하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이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파서 못 견딜 때, 신경 손상이 심할 때, 그럴 때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째가지고 해야 되겠죠. 나이, 이완 기간,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음파 MRI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치료한다고요? 보존주 치료예요.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약 먹고 생활습관 개선하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맞고 재활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도움되셨죠? 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삼촌병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